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하이에나들이 그야말로 날뛰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이 세 개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기관들이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지난번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됩니다, 저는. 이 와중에 검찰 국수본에서는 내란죄 수사는 경찰은 반응이 다릅니다. 국수본에서는 내란죄 수사는 우리의 나와바리, 우리의 담당이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공수처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내관 아래니까 사건을 이첩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목불인기원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 기관이 저는 모두 헛물을 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비상계엄 사태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들이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곧 왜 그러냐? 왜? 국회가 별도 입법을 거쳐가지고 특검을 만들고 여기에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검법은 곧 통과될 겁니다. 오늘 9일날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로 보니까 빠르게 특검법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밝혀두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이 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상식으로조차 성립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합법적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권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아니다는 등 말도 많지만 모두 엉터리입니다. 무슨 친위 쿠데타입니까? 윤통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함부로 예단을 하고 들어오고 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잘못입니다. 조중동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분명한 진실은 밝혀야 됩니다. 실제로 윤통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윤통은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게 계엄 선포가 의도적으로 국가체제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엄 선포 직후 국회보다는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투입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쪽이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윤통은 대통령으로서 최후의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의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내내 틈나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계엄령이라는 게 쓸 수 없는 무기다. 국회가 해제를 하면 끝나니까. 그러나 통치권자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큰 그림이 있는지 몰라도 꼭 결과적으로 어설프게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자초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는 우두머리는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무려 20차례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주요 예산의 전액을 삭감하는 입법 폭거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 상태로 이르게 한 거야말로 사실상의 헌법 질서를 유린한 행위입니다. 그게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걸 넘어선 국가 파괴 행위라고 얘기해도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론자들이 뭐라고 떠들 겁니다. 지난 몇 년 민주당이 했던 행동은 어쨌거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정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목리를 부린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궤변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정치 껍데기만 정치일 뿐이지 속을 파면은 내란 행위입니다. 정치의 옷을 입은 내란 행위가 맞습니다. 그걸 넘어서 국가 파괴 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내란 수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한다면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은 종범입니다. 종범. 아찔합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막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분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좀 구해주세요 하고 발을 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이 개자식 아닙니까? 라고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시더라고요. 한동훈 개자식 맞습니다. 함부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선언하고 민주당 논리에 동조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가론 유다 중에서 가론 유다입니다. 홍준표가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대통령 노름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로 하자면 한동훈만 아니었더라면, 조중동이 저렇게 난리만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혼란은 절반 이하로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아주 지금 기고만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역시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선동 차원을 넘어섭니다. 또 한 번의 국헌문란이다. 2차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논리를 구사해줄, 이걸 무기로 해서 싸워줄 용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 언론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신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